3.1운동 33인 중에서 16분이 기독교, 장로교 8분, 감리교 8분, 그리고 천도교가 15분, 불교가 없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의 뿌리는 3.1운동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대한민국 우리의 3.1운동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계신 분들, 아신 분도 있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독교 3.1운동 때 기독교의 큰 세력이 평안도하고 우리 전라도 있었죠. 그리고 이걸 연결한 세력이 누구냐? 우리 전국의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셨어요. 인천 선생이 그 당시 돈으로 1,000원, 지금 돈으로 1억 정도를 평안도에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한테 보내가지고 평안도에 기독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도교하고 같이 하자면서 기독교계가 분담해야 될 돈이 그 당시 돈 5,000원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계는 그 당시 그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을 인천 선생이 이제 지금 돈으로 보면 5억입니다. 이걸 육당 최남선 선생한테 모르게 내가 줬다는 말하지 말고 이렇게 주라. 그래서 3.1운동 때 그 들어간 돈이 인쇄하고 막 연락하고 모이면 11,000원, 지금 돈으로 한 11억 정도 되는 돈의 60%를 인천 김선수,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한 세력의 60% 이상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3.1운동은 사실은 기독교하고 인천 선생입니다. 그 인천 선생님께서 아주 하서 김인우 선생의 13세 선생님, 아주 그래서 유학자입니다. 근데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그 고광선 여사라고 동양 분이신데 사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혼한 분이 한국 강계 이아주 여사인데 이분께서 아주 독실한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선생도 그 집안의 어떤 장손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부인 그 이아주 여사가 이름을 짓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1시간도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이제 실제 건국을 하는데 딱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이승만 박사, 한 분은 이춘만.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참여하신 남북 갑자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승만 박사나 이춘 선생은 남북 합작보다 잘못 오면은 남한까지도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게 현실이다. 소련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건국해가지고 1948년도에 이제 중국,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건국이 됐는데 이때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 8월 15일 날 하실 때 그 미국의 건국에 비대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또 이 축하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시냐면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윤영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은 조만식 박사 선생하고 북한에서 조선민주당 그걸 같이 하다가 김일성이한테 압박을 받아가지고 조만식 박 선생은 거기서 억류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처형되셨고 이윤영 목사님은 올라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어디서 흉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내려서 어디 지역구가 없어요. 인천 선생이 이번에 이낙연 양반하고 한교안 대표가 지금 맞불리지가 종로지 않습니까? 종로는 인천 선생께서 1914년도에 와시다 대학 졸업하고 중앙학교 마음을 만들어가 종로예요. 거기에 인천 선생 고택이 있어요. 태어나기는 고창에서 했지만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왔어요. 종로 바닥은 인천 선생이 그냥 말뚝만 뿌려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께서 인천 선생한테 북한에서 450만 명이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박해라니까 내로라고. 근데 이분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인천 선생.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온갖 투자본 짓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재원 의원, 재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인천 선생 보통 사람 같으면 인천 선생 거기서 그냥 말뚝만 꽂아도 돼버려요. 인천 선생께서 이은영 목사님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 선생은 재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고창의 대표적인 두 분이 근천 선생하고 근천 백간수 인천 김성 선생인데, 근천 선생은 고창에서 출마해가지고 재원 의원이에요. 근천 선생이 한 30 정도 훌륭하시면 인천 선생은 한 1000 정도 훌륭하십니다. 근데 인천 선생은 재원 국회의원. 왜? 이은영 목사님께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의 축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돼요. 하늘씨도 길을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3.1운동과 경국,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기독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아주 녹실한 평생에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럼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정신은 근검, 성실, 그 청교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을 그 정말로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그 원자력 계획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우리 국민소득이 60불도 안 될 때 이승만 박사께서 1956년도에 미국의 닥터 시슬러라고 그 당시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만나,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없어갖고 석탄도 없고 뗄거리가 없어서 큰 열벗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을 하십시오. 원자력을 1950년 원자력 1g이면 똑같은 석탄 300만 배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우리 원자력을 학생들한테 원자력을 아무것도 전쟁에 피어 있어요. 그래서 1959년도에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을 세우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공무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 70불 때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1968년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쳐. 그리고 1971년도에 예산이 돼. 그 당시 예산이 6,500억이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기는 1,600억.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문재인이가 양반이 510조까지 들였는데 150조 원을 들이는 공사 비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전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 전기 그 전까지는 맨날 정전되고 그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전기가 풍부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전부 전기가 많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쫙쫙쫙 하면서 한때는 우리나라 전기의 50% 이상을 원자력 발전소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삼성전자나 반도체 산업이 지금처럼. 근데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원자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꼴등이에요. 환영하는 데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3050, 이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7번째예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세계 제국을 경험했거든요. 7번째 대한민국 가서 식민지를 경험했고 분단을 겪고 전쟁을 겪고 국민소득 70불인데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7번째로 3050 들어갔어요. 북한은 지금도 150등, 160등이에요. 기독교와 원자력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똑같이 한글을 쓰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는 저는 기독교와. 근데 지금 뭘 없애려고 그럽니까? 원자력을 없애려고 그래요. 또 뭘 지금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무슨 뭐 온갖 이상한 법을 만들어갖고 우리 기독교 정신을 지금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주사파 어떻게 그래서 저는 우리 계신 목사님 너무나 고맙고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탈원전을 요 얘기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은
전기요금 몇 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기요금 5만 원 되는 게 6, 7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은 전기값이 반도체의 원가의 20, 30%가 전기.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은 기술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따로 잡혀있어요. 전기값이 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요. 아직은 안 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루 저러면서 전기값이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율 3%, 97%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원자력을 포함하면 한 20%. 그 다음에 식량 자원율 26%, 74%의 식량을 수입합니다. 뭘로 수입합니까? 달러로 수입해요. 달러를 뭘로 벌어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근데 삼성전자 이런 다 막으면은 우리가 달러를 무엇을 벌어오고 있습니까? 다른 데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이 얼마 많은 재앙입니까? 실감을 못해요. 전기값 5만 원 되는 거 6, 7만 원 되는 거. 그러면은 원자력 지금 우리가 한때 50% 갔던 게 지금 27%인데 이걸 프랑스처럼 70%, 80%까지 가면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전기값이 지금 110원 정도예요. 이게 7, 80%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초일위 국가 모든 제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 수출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온실가스 때문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이 원자력 시장이 있어요. 제가 정모 박사님을 보는데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원자력 전기 시장이 열리니까 같이 하자.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우리 이 군산에 정말로 그 아프리카에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다 짓습니다. 조그만 원자를 얹어가지고 원자력 발전함을 가지고 이 안에다가 탁 두고 이게 한 척에 3조 원에서 5조 원씩 우리 군산 현대중공업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청와대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때 어떤 제한국가로 가고 우리가 원자력 중흥을 할 때 얼마만큼 우리 그리고 노령화 되면은요 에너지가 풍부해져야 돼요. 더울 때 시원해야 되고 추울 때 따뜻해야 돼요. 나이 드시면은 그리고 어디 갈 때 편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옛날처럼 뭐 석탄 떼고 석유 떼가지고 우리 석탄 석유도 없지만은 되면은 온실가스 때문에 안 돼요. 미세먼지는 뭘로 해야 됩니까? 원자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원자력이 그거 위험하지 않냐? 터지면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 한 5분 정도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도 아주 유명한 학술제 실린 내용을 봤는데요. 방사선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CT 마음 놓고 찍으세요. CT를 한번 엑스레이는 0.1mS고 CT는 10mS고 이 CT를 한번 찍으면 엑스레이 100번 찍는 정도의 방사선이 됩니다. 지금 허용 기준은 엑스레이 10번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는 CT를 한꺼번에 50번 정도 찍어 그 정도까지는 오히려 암 발생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사선 위험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요거를 제가 10부사로 해왔으니까 혹시나 이건 그냥 아무런 전문가가 웨이드 에디슨이랄지 연구 공수표 때에 평생을 방사선 연구 그런 연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한번 참고를 보시고 여기 동영상도 틀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고맙습니다. 잘 알려진 거짓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천여 명이 죽었다는 건데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UN 방사선 영향 과학조사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세계원자력기구 이미 2013년에 독립적인 조사 이후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질환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폭자와 그 후손들에게 건강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2017년 재조사를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근무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사망을 인정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는 따지지 않고 방사선 기준이 아주 낮게 설정된 보상 기준을 충족하자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후쿠시마현에 살던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루머도 있죠. 18세 이하에서 갑상선 이상이 44%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갑상선 이상이 57% 증가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발견된 현상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니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지진 때 가장 안전한 건물이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오나가와 원전은 진앙에 더 가까이 있었지만 지진과 쓰나미에 잘 견뎌냈고 주민들이 원전에 대피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년간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흔히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지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쓰나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에도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은 철근 콘크리트 경락 건물이 있어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섬 원전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경납 건물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의 외부로의 방사선 누출이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유일합니다. 총 43명이 사망했죠.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성 확보보다는 핵무기 원료 생산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불안정할 수 있는 원자로였습니다. 사용 해결료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량이 워낙 적어서 발전소 내에 생애 발생량 전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도 부식에 강한 두꺼운 구리 용기에 담아서 지하 500m에 붓는 방식으로 수천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력 발전과 달리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다르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을 화력 발전이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자력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하고는 다르게 싼 전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LNG로 대체하면 연간 15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전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죠. 가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상은 산업 경쟁력도 약화시킵니다. 원전 기술력은 오롯이 국산입니다. 탈원전으로 국산 에너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원전 수출로 수십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탈원전이 급격하지 않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신규 건설을 취소하게 되면 원전 건설과 제작에 관련된 기업들이 도상하고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향후 원전을 운영할 학생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자연의 안전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미래에 대비할 기술 개발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궈놓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국가가 탈원전 선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이지만 이 중에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원전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면서 원자력학회가 최근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7대3, 태양광 산업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대 34의 비율로 원전의 지속적 이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탈원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조속히 시정돼야 합니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됩니다. 그래야 원자력 산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전력 부족에 대비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 아주 유익합니다. 원자력을 지켜주십시오.
수용되는 그게 다행이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기독교를 엄청 뛰어넘으셨다. 저희 또제 처가나 집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저 하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부에서 예. 탈원전을 하는 원인이 뭐요? 왜 올라오는 거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모로 추측을 하는데 일단은 그 정책 결정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도 붙이기 싫은데 문재인 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을 딱 하면은 듣기만 하고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원자력에 대한 아주 어떤 그 부정적인 공포 이런 게 좀 주입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걸 주입한 사람들이 기믹중이랄지 방사선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방사선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양반 주위에 우부로 걸립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조금만 쬐도 암에 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잘못하면은 저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터져가지고 지옥이 되어버린다. 이게 아마 확 머리에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서 말도 못하지만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이제 주위에 그 태양광 업자들의 이해관계와 같이 맞물리면서 다른 것은 조금 완화시키기도 하지만은 탈원전만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그래서 저는 이번 4.15 총선 때 아주 탈원전 문제 하나 가지고만이라도 좀 심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예. 죄송합니다. 저 이국행이라고 있고요. 이 모든 거는 정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한 목적의 한 수단으로 환경을 악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에너지를 종속되게 만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도의 탈원전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알싸르는 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을 30년 전부터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이런 방법이죠.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떤 일이 이게 취수가 되어질 때는 예. 무엇이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못하게 됐다. 예.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그 일을 밝히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첫째 그런 일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만금을 막아놓는 것도 얼마나 많은 수십 년 동안을 공을 들여서 저걸 생산시켜서 예, 지금까지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다가 태양광 쌍거리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것이 소모가 되어지면 그 쓰레기 처리도 그 문제가 따진다는 아주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데도 우리 전라북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는 사실은 이제 전 고창이 고향인데 지금 진안에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국정 광주 직장 퇴직하고 거기서 농장을 하다가 저는 다른 사안도 분노를 하지만 특히 탈원전에 대해서 너무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2018년도 6월달부터 제가 지금 탈원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전북에 대해서 그 큰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서울 쪽에서 가서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1월 초에 우리 임채영 목사님, 이국행 교수님 이렇게 뵙게 돼서 지금 같이 이제 우리 전북에서
이 탈원전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월 23일 날 원자력 살리기 전북 도민연대에서 처음으로 한번 그 강연회를 했고요. 지금 이 운동을 지금 더해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알리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람된 부탁인지 모르지만은 혹시 오늘 오신 그 목사님께서 저기 교회에 혹시 원자력 관련해서 교인들한테 정확한 지식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은 뭐 제가 뭐 아까 같은 그런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하이스쿠나 이런 교수님들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탈원전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는 이게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에 반하는 정말로 이건 탄핵을 해도 한 1000번은 탄핵을 받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탈원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재밌게 듣다가 저희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세상 음악을 저희는 한 30, 좀 하고요. 저희 남편은 한 40년 세상 음악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된 팀으로서 저희가 찬양 음반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영접한 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지는 13년 사이에 주님을 만나봤고요. 제가 첫 번째로 아들을 전도했고 두 번째로 전도한 제 남편입니다. 함께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 만나기 너무 좋아서 이제 앞으로 부비부비 넘어가는 길을 당신과 함께 주님 만나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사를 제가 써서 곡을 좀 붙이라고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함께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키워주실래요? 너무나 좋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다 아시는 찬양으로 내영원 은총이고, 아마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은총을 발부할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생각이 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은 화합보다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조망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무엇이 네, 감사합니다. 잠깐 3분짜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기자님.